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신속 수사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문제 사업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공공개발 추진을 좀 하려다가 다시 민간개발로 이제 예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판교는 LH공사가 전부 100% 공영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이제 개발지구 안에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인지 그 LH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게 민간 개발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조 원의 개발 이익들을 민간이 다 가져가게 되니까 아마도 그때 성남시에서는 그 개발 이익을 민간이 다 못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 개발을 하자고 그러고 민간과 그 성남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성남시의 개발 이익을 우선적으로 많이 보장해주는 컨소시엄에 어떤 사업권을 이제 주기로 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그 공익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제 수용을 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이 땅을 민간 개발로 돌린 것 자체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좀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좀 의문이 나오는데 이게 컨소시엄 제안서 제출하고 하루 만에 선정이 됐다. 이 부분은 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매우 특수한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컨소시엄의 자격이 문제가 됐다면 이제 심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세 개의 컨소시엄이 전부 이제 금융 재무적 투자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었고 자격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남시에게 어느 컨소시엄이 가장 많은 개발 이익을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는 아니었다고. 네. 자, 이게 또 평가위원이 공사 내부 임직원이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면서 이게 절차상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요? 뭐 절차에 있어서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혹시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러게 되면 성남시에 보장해주는 개발 이익을 훨씬 더 많이 써낸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6천억, 7천억을 써낸 데가 있었는데 5천억 개발 이익을 써낸 곳이 선정이 됐다면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성남시의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곳을 선정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좀 적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 해주셨고, 자체로는 이제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이 성남의 뜰 지금 가장 뭐 많은 얘기 나오는 게 배당금 문제인데 1%를 이제 투자한 화천대유가 577억 그리고 3억 투자한 SK증권이 3,460여 원을 이제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화천대유 대주주 포함해서 한 7명 정도가 이 자본금 3억 5천만 원으로 3년 동안 이 4,040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자, 뭐 누가 봐도 좀 특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화천대유 측은 좀 리스크를 떠안고 참여했고 또 땅값이 급등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은 이제 나중에 배당을 받는 데 있어서의 지분인데 예. 이 사업은 성남시는 한 푼도 개발 사업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로지 그 개발 이익만을 이제 뭐 환수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 비용들은 이제 그런 화천대유라든가 거기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그런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서의 규모의 적정성을 보려면 얼마를 투자했느냐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지분이 1%다 이것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분을 1% 변호사님, 투자해도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 게 화천대유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들을 보다 보면은 네. 자,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7,214억 원 정도를 이제 화천대유가 대출을 받았다. 이게 금융감독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초반에 2015, 16년에는 뭐 350여 원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출 금액이 크게 늘었고 반대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2019년쯤부터는 좀 대출 금액이 감소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거기서 5천만 원은 정말 자본금 뭐 그 처음 투자금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들인 돈은 훨씬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 화천대유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SK증권도 여기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SK증권이 직접 투자라는 게 아니라 특정 금전신탁이라는 걸 만들고 네. 특정 금전신탁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하고 이런 방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를 이제 이 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니까 지분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 구조 자체는 먼저 개발 이익이 나오면 1순위로 성남시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약정했던 5천억 정도를. 그다음에 이제 2순위의 금융기관들이 남은 개발 이익 중에 가져가고 맨 3순위로 남는 게 있으면 이제 화천대유와 같은 개발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이어서 만일 분양이 잘 안 됐더라든가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됐더라든가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리스크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였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뭐 고분양가로 분양가를 하다 보니까 개발 이익이 많이 남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민간 개발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별로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그 땅을 확보할 때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땅값을 이제 토지주에게 많이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미 이제 강제 수용을 해서 토지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라면 당연히 공영 개발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다 확보해 가지고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민간 개발 사업으로 돌린 것 자체가 이 특혜 사업이 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6명의 이제 개인 투자자가 뭐 도대체 누군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들여다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특정 금전 신탁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의 문제일 텐데 특정 금전 신탁 자체에서는 아마 그 비밀 유지 협정 같은 것들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성남의 뜰 지분율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저 우선주 93만 1주 안에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뭐 하나은행이라던가 뭐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보통주 6만 9,999주 안에 SK증권 이제 6만 주 그리고 화천대유가 9,999주 이렇게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물론 뭐 부동산 화랑 이런 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애초에 좀 지나치게 초과 수익이 나지 않게 어떤 장치를 그러니까 지나친 수익이 민영에 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그런 협약도 가능했겠죠. 이게 말이 공영개발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닌 거잖아요. 성남시는 개발 사업에 비용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예. 오로지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 수익만을 이제 일부를 가져가는 그런 협약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LH 같은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공영 부분에서 개발 사업 비용을 다 대고 그 개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이제 이런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성남시는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이 이제 개발 비용들을 다 투자하게 하고 성남시는 개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협약 자체가 이제 성남시가 그 개발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라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 이익은 딱 고정이 돼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 민간이 많이 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춘 상태의 것들을 민간 개발로 돌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민관 함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영 개발을 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말씀을 네, 지금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계신데, 자, 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또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고문료 그리고 정확히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사업상 좀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해서 고문 이런 직책을 주는 게 일반적인 건지 좀 이 부분도 짚고 싶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그 투자 사업을 해가지고 리스크도 많지만 개발 이익들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법적 분쟁이 많게 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도 보게 되면 그런 법적 분쟁이 많게 되니까 고위 법조인들을 이제 뭐 고문이나 자문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의 어떤 방어막 같은 것들을 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그런 이제 법적 분쟁이 많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고위 법조인들을 회사에 대한 어떤 법적 분쟁에 대한 방패망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고위 법조인들이 많다. 이런 걸 계속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네, 뭐 고위공직자나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이런 곳에 이제 자문 이름을 올리고 또 투자자들이 이제 투명하게 투자자 선정이 되지 않고 이제 비공개로 모집을 하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이들 투자자는 공개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개발을 한다면 철저하게 공용 개발이면 공용 개발, 민간 개발이면 민간 개발이야지.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좀 더 철저하게 기본 원칙을 정해서 나중엔 투자자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각 사항 비율들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나중에 밝힐 수 있도록 협약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집어넣는 필요하잖아요. 네. 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장동 관련 수사에 뭐 100%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일반 뭐 경찰이라던가 검찰 단독으로 좀 수사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뭐 정치적으로 특검이라던가 이런 뭐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가야 한다,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비리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게 되면 협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자 얼마 투자를 했고 돈들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협약서를 이렇게 체결하는 내용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어서 혹시 그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어떤 정치자금 같은 그 뇌물 같은 걸 수사한 것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럼 뭐 상당히 규모가 있는 수사이고 자금 추적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수사의 전문성들은 검찰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에 참여해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쭐게요. 그동안 이 뭐 참여연대 활동하시면서 이 뭐 많은 이제 부동산 관련 지난번 LH 관련 이제 의견 제기도 해주셨고 이런 민간 개발 뭐 그리고 관 개발 사업을 많이 보셨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 저희가 좀 주의하고 뭐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부분 돼야 되는지 이것도 좀 여쭙겠습니다. 뭐 3기 신도시 사업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LH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 넘기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토지은행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토지은행이 그 부분들을 비축했다가 다시 이제 공공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을 때는 LH나 지방도시개발공사에 넘겨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네. 자,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해서 이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